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어휘 특강입니다. 한자, 관용어, 고유어, 속담 이렇게 이제 어휘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빈출 어휘 200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문법 파트 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수 문법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정리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는 뒤에 있는 문법 자료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휘가 끝나면 문법도 주요문법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어휘 200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경우에 적절한 표현은 허생은 묵적굴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륜문이 열려 있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몹시 가난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자, 입에 풀칠하다. 호구지책입니다. 그 호자가 이게 이제 오랑캐 호자에다가 이게 붙으면 이게 풀칠할 호자예요, 여러분. 이게 쌀이잖아, 쌀, 그렇죠? 옛날엔 쌀 가지고 풀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게 풀칠 호자입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할 방책 이런 뜻의 호구지책이 맞겠습니다. 자, 풀칠할 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허생전은 자,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인데 자, 무능력한 양반층에 대한 자, 비판을 주제로 한 한문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학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생을 찾아가 보니까 허생이 간대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열린 결말 또는 다른 말로 여운 있는 결말 방식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몽주의 마음과 관계된 한자어는 정몽주는 고려말 조선을 건국하는 데 반대했던 몇 안 되는 충신이었다. 이성계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을 보내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했던 시조가 자, 이방원이 지은 하여갑니다,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 그게 이제 이방원의 하여가고요. 여기에 대한 답가가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추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느냐라는 시조죠. 그죠? 그래서 정몽주의 단심가 그리고 자, 주제어는 일편단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기 5월 동주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오나라와 올나라 관계지만 자,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일단 그 풍랑, 즉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서로 좋지 않은 관계라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월 동주. 여민동락입니다. 3번. 자, 더불 여자죠, 그죠? 백성과 더불어 동락, 즐거움을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공직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모든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제갈량과 마속의 관계입니다. 자,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법대로 처리하여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뜻의 한자성어는 읍참마속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울읍자고요. 참은 벨참자입니다. 그래서 마속의 목을 울면서 뱉단 얘기입니다. 즉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관계를 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대의멸친, 읍참마속, 대의멸친 같은 말입니다. 와각지쟁은 그게 달팽이 와자입니다. 자, 달팽이 뿔이 이제 와각인데요.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다툼의 뜻입니다. 그 달팽이 뿔 위에 뭐 다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조그만 달팽이 뿔 위에 무엇이 다툴 게 있겠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다 이 뜻이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다. 와각지쟁. 연목구어는요, 연목,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어, 물고기를 구한다.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하려고 한다. 연목구어. 허균의 유제론에 보면 유는 버릴 유자고요. 제는 제주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버린 이야기란 뜻이야, 여러분. 유제. 하늘이 준 제주를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준 제주를 버리다. 유제. 그래서 잘못된 인재등용 정책을 비판한 글이거든요. 자, 허균의 이주제론. 잘못된 인재 등용 정책을 버리다. 이게 이제 유제인데, 버린 것에 대한 비판. 아니, 참. 잘못된 인재등용 정책을 뭐 한 거다, 여러분? 자, 비판한 것인데, 자, 여러분. 인재가 없는 곳에서, 자, 인재를 버리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재를 버리고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수레를 인재를 버리고 인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 인재를 버리고 인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 수레를 북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인재를 버리고서 인재가 없다고 탓하는 것은 또는 인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수레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놓고서요 남쪽을 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수레를 북쪽으로 향하고 어떻게 남쪽을 치겠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연목구어라고 한다고. 인재를 버리고 어떻게 인재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목구어, 허균의 유제론에서 자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다음 밑줄 친 곳에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즐겨 걸리던 서강 일대에는 고층 건물이 질기하게 들어서고 창례벌을 꿰뚫고 흐르던 창례가 자취를 감춰버릴 만큼 오늘날 신촌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죠, 그쵸? 예, 상전 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다 이 뜻입니다. 같은 말로 창상지변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창상지변, 창상지변. 자, 풀을 창자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뽕나무 밭이 뭐가 되어버리다, 여러분? 크게 변하다. 창상지변. 상전벽해, 창상지변 같은 말이고요. 자, 거기 맥수지타는 맥수지타는 그게 보리맥자죠, 그렇죠? 보리만 그 아주 융성하게, 그죠? 빼어나게 핀 것을 보고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만 무성하게 핀 것을 보고 뭐 한다, 여러분? 탄식한다, 그렇죠? 보리만 빼어날 숫자입니다. 보리만 빼어나게 무성하게 핀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래서 맥수지탄, 나라 잃은 탄식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만시지탄은 때가 늦었음을 탄식함입니다. 때가 늦었음을 탄식함. 그 다음 풍수지탄도 있죠, 여러분? 풍수지탄은 뭐예요? 바람 풍자고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게 풍수지탄이죠. 즉 잃어버린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은 풍수지탄이고요. 자,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은 맥수지탄이고, 그 다음에 만시지탄은 늦을 만자입니다. 때가 늦었음을 탄식하다. 그래서 5번은 답이 여러분 나왔네. 5번은 자,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풍수지탄입니다. 박일로의 조홍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일로의 조홍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붉은 감을, 아주 맛있게 익은 감을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그 육적의 회귤고사가 생각나. 육적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귤을 대접받았는데 집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나가지고 먹질 못하고 귤을 몰래 품어서 어머님께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일로가 이 조홍, 빨간 감을 대접받으니까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품에 품어 가고 싶은데 품에 품어 가봐도 반길 이가 없으니까 그것이 안타깝구나. 뭐 이런 시를 썼어요. 박일로가 반중 위에 빨간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품에 품어감죽도 하다마는 반길 리가 없으니 그것이 안타깝구나. 뭐 이런 시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박일로의 조홍시가도 주제가 뭐라고 그럼? 풍수지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도의의 근거를 두어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바르고 큰 마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넓은 정기를 뜻합니다. 호연지기입니다. 그 호자가 넓을 호자입니다. 드넓은 기계와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연지기. 첫 번째 혼정신성은 날이 저물면, 그게 저물 혼자야.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하여 드리고, 신성, 신은 이게 별 신자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 밝을 신자. 그래서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하여 드리고,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성자가 살필 성자죠, 그렇죠?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는지를 살핀다. 그러니까 주무실 땐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 그 다음에 깨어나셨을 때는, 일어나셨을 때는 안녕히 주무셨는지를 살핀다. 그게 이제 효의 기본 도리가 되겠습니다. 혼정신성. 파란만장은 뭐 우여곡절, 그죠? 우여곡절이 많다. 변화가 심하다. 자, 우여곡절이 많고 변화가 심하다. 자, 7번입니다. 자, 구천이는 여전히 웃기만 했다. 사람으로 났으면 그래 안티 버린 곳이 있을 거 아니가. 안티 버린 것도 모르나? 안티, 태, 어머니의 탯줄을 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참 별일일세. 쉐린죄인도 아닐 낀데 와고향을 숨길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배. 사정 있죠, 그쵸 여러분? 자, 이거 토지인데요. 자, 박경미 선생의 토지인데, 최참반, 자, 최치수, 최참판댁의 그 부인이 이제 윤씨 부인이죠. 윤씨 부인. 이 최참판댁에서 낳은 윤씨 부인 사이 낳은 자식이 이제 최치수죠, 여러분. 최치수. 그리고 이제 이 최씨하고 별당아 씨하고 최씨 부인하고 최치수하고 별당아 씨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이 여러분 서희입니다. 서희. 주인공이 서희죠, 이 작품의 주인공. 근데 이제 이 윤씨 부인이 그 이제 병약한 아들이 병약하거든요. 최치수가 병약해. 그래서 병약한 아들 때문에 이제 불공을 들이러 절에 다니다가 그 절에서 동학쟁이하고 절에서 동학쟁이를 만나요. 동학쟁이. 이 동학쟁이 사이에 낳은 이 동학쟁이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이제 혼의 자식이 이제 저기야. 누구죠, 여러분? 여기 지금 구천이. 혼의 자식이.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자라던 구천이가 윤씨 부인 집을 찾아온 거야. 신분을 감추고. 물론 이제 윤씨 부인은 알지.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있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제 최첩판은 이제 집에 이제 죽었으니까 없고, 최첩판은 없고, 윤씨 부인이 그 동학쟁이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이, 혼의 자식이 이 구천이다. 이 구천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쵸?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천이가 또 참 기가 막히는 건, 구천이가 또 별당아 씨하고 눈이 맞아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집안입니다, 하여튼. 까마까치도 고향이 있는 법인데 그러지도 않았는가 배. 갱리에 가면 내 땅 까마귀만 봐도 반갑더라고. 고향이 어디고? 자, 갱리에 가면 내 땅 까마귀만 봐도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가 좋다는 얘기야. 고향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자, 수구 초심이 되겠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쪽으로 언덕을 하고 죽는 얘기입니다. 자, 8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 군계, 여러 무리의 닭 중에 돋보이는 학 한 마리란 뜻입니다. 군계 일학. 같은 말로 백미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백미. 자, 뜻은 이제 하얀 눈썹이란 뜻인데요.
하얀 눈썹, 백미. 유독 뛰어난 한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유독 뛰어난 한 사람, 백미. 자, 또 태산북두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태두라고 하기도 하고 태산북두. 태두. 태산북두의 준말이야. 태산 큰 산과 북두칠성. 자, 큰 산과 북두칠성 이란 뜻으로 역시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계일학, 자, 백미, 태두 또는 태산, 북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견문 발검은, 자,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이 뜻이죠, 그렇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 크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청출어람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같은 말로 여러분, 자, 후생목이 후생목이 우뚝하다 라는 속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생가외라는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생가외. 뒤에 난 사람이 가히 두렵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후생가외 같은 말로, 자, 속담으로 후생목이 우뚝하다. 그래서 청출어람과 뜻이 같습니다. 그 다음 난형난제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백중지세, 백중지세, 막상막하 같은 말입니다. 자, 9번. 다음 글에서 유래한 한자어는 한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다. 그러자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내가 앞장설 터이니 내 뒤를 따라와봐라. 나를 보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테니라고 했다.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의 뒤를 진짜 따라갔더니 여우의 말대로 짐승마다 모두 따라가게 바빴다.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뒤에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였다.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잘난 채 한 것이, 그죠? 잘난 채 한 것이죠. 그죠? 위세를 부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호가 호위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속담에, 우리말 속담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님의 덕을 본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같은 말입니다. 호가 호위야. 알겠어요? 권력을 빌려서 행사한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 호가 호위.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한자성어는 과거의 잘못이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위대했던 인물이나 사건을 본받아 더욱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한자성어로 뭐라,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그렇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온고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 법고창신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법고창신. 자, 온고지신만 하지 마시고요. 법고창신도 같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온고지신 할 때 이 고자를 둘 다 옛고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법고창신의 고자하고 온고지신의 고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둘 다 음은 똑같아. 음하고 뜻이 다 똑같아. 근데 온고지신 할 때는 요 옛고자를 쓴다. 예고자라고 하기도 하고 옛고자라고 하다는데 똑같아. 얘하고 얘하고 의미 똑같아. 뜻도 똑같고. 근데 온고지신 할 때는 한자를 고를 이 고자를 써.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염상섭의 3대의 일부입니다. 3대. 이지적이요 위론적이긴 둘이 더하고 덜 할 것이 없지만은 다만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 안전하고 순편한 편이요. 자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죠 지금?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하고 안전하대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무슨 제시 방법 여러분?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적 제시 또 같은 말로 말하기 방법 또 해설적 제시 또 극적 제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해서 해설해서 극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아 참 극적 제시가 아니지 분석적 제시 쏘리. 자 분석적 제시입니다. 극적 제시는 보여주기지. 자 말하기 방법, 해석적 제시 방법, 분석적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 방법 쓰고 있습니다. 반면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이 있는 이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 여기도 마찬가지 직접적 제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둘이 더하고 덜 할 것이 없어요. 막상막하 난형난제 백중지세 같은 말이 알겠지 다? 반면 호형호제는 형을 부르고 동생을 부르다. 형과 동생을 형 동생이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호형호제하다.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다. 그건 좀 뜻이 다르네. 그 다음에 니은 하루에 한 끼는 고른 배를 채워야지 몹시 가난하다 이 뜻이겠네. 그렇지? 예, 그래서 자 무의 도식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한다는 뜻이고요. 삼순 구식이 바로 몹시 가난함의 뜻입니다. 삼순 30일에 구식 9끼니밖에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30일에 9끼니밖에 먹지 못한다. 자 단사표음은 도시락 하나와 표주박의 물 이란 뜻입니다. 도시락과 표주박 물 그래서 소박한 생활을 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공자는 노자를 만나기 위해 주나라로 여행 갈 것을 결심했다. 극도로 혼란한 노나라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칫하면 정치에 말려들어 멋머라는 말처럼 나쁜 권력에 자신도 물들거나 이용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럼 거기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곳에 있으면 자신도 나쁘게 물든다. 근묵자흑입니다. 근묵자흑. 자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자 정몽주의 모친께서 지은 시주가 있습니다.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아니다. 성난 까마귀. 자, 네 흰 몸을 성난 까마귀 네 흰 몸을 시샘하여 맑은 물에 씻은 몸을 맑은 물에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라고 자 정몽주의 모친께서 정몽주에게 지어준 시조입니다. 여러분 요 시조의 주제가 뭐야겠어 그럼? 정몽주에게 뭐 하지 마라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즉 더러운 곳에 몸 더럽힐까 걱정되니 가지 마라. 그래서 근묵자흑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네 흰 몸을 시샘하여 맑은 물에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 복검,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13번. 자, 요즘 학자는 우리 학문을 높일만 하다고 하지 않으며 또 제 몸만 착하게 하려 드는데 이는 입으로 짓거린 것과 귀로 듣기만 한 것을 주어보아 겉으로 말과 행동을 꾸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교언영색이라고 합니다. 교언영색. 그 다음 지록위마. 자, 지는 가르칠 지자입니다, 여러분. 록은 사슴 녹자죠. 자, 사슴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말이라고 한다. 그게 지록위마예요. 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 있었어요. 환관. 내시죠, 내시. 근데 이 환관이 힘이 굉장히 막강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임금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가가지고 사슴을 한 마리 가지고 가가지고 임금이 황제에게 황제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황제가 아니 환관 그 말 저 뭐야 여러분 사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고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사슴이지 어찌 말이란 말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다른 사람들 이제 누구? 이제 다른 환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다른 환관들도 조고가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이라고 했다잖아, 그렇지? 간혹 어떤 환관은 아니 저건 사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잡아다 죽였대요. 그래서 다른 환관들이 다 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윗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함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사실로 믿게 함. 뜻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 황제 입장에서 보면 조고가 뭐 한 거야? 황제를 뭐 한 거야, 여러분? 농락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윗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함의 뜻이고 이 나머지 환관들 입장에서는 조고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가 힘으로 뭐야, 여러분? 사실로 믿게 함, 이런 뜻이. 알겠어요? 뜻이 두 개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함 또는 윗사람을 함부로 농락함. 지록위마였습니다. 자, 부환해동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함의 뜻이고요. 오매불망은 그립고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함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 14번입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다는 침팬지 같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습득하는 수준은 인간이 성취해내는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양자가 땅 양자입니다. 땅 양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말로 운리지차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운리지차. 운 구름에다가 니는 진흙리자예요, 여러분. 진흙리자. 그래서 구름과 진흙의 차이가 되겠지, 그죠? 그죠, 여러분? 운리지차. 구름은 높은 곳에 있는 것, 니는 그 땅 낮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운리지차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천양지차라고 하기도 한다. 알겠어요? 예, 운리지차, 천양지차. 자, 15번입니다. 정지용의 향수의 일부분이다. 이와 가장 관계 깊은 한자 성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자, 수구초심입니다. 수구초심. 자, 남부여대는요, 여러분. 자, 남편은요, 부 등에 짊어지고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인다는 뜻이 이게 일대자야, 일대자. 아내는 머리에 인다.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깨에 짊어지고 여자는 아내는 머리에 이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님의 뜻이야. 남부여대. 그래서 몹시 가난함. 몹시 가난함.
반포지효는 자 반대로 먹이는 효, 반대로 먹이는 효. 그래서 자 까마귀의 효입니다. 저 까마귀는 새끼 때는 어미가 까마귀 새끼를 먹이지만 까마귀 새끼가 자라고 어미가 늙으면 까마귀 새끼가 반대로 어미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게 반포지효고요. 등고잡이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16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상은 뭐에 능한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권무, 술수에 능한. 자 조삼모사는 얕은 수로 남을 속임 혹은 얕은 수에 속아 넘어감의 뜻입니다. 수주대토는 자 나무 구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토끼를 기다린다의 뜻으로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의 뜻입니다. 수주대토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자 사냥개를 삼는다의 뜻으로 자 필요할 땐 요긴하게 썼지만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버린다의 뜻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린다. 자 17번. 다음 중 한자성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고진감래, 흥진비례. 자 고진감래요 흥진비례다. 고통이 다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흥이 다하면 다시 슬픔이 찾아온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인생은 인생사 여러분 뭐야 여러분? 인생사 좋고 나쁜 것이 반복된다. 인생사 좋고 나쁜 것이 반복된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옹지마와 같은 말이야 다. 고진감래, 흥진발해, 흥진비례, 세옹지마. 인생사 자 좋고 나쁜 것이 반복될 수 있다. 감나물려와 초동급부는 감나물려와 초동급부는 평범한 사람. 감나물려와 초동급부는 평범한 사람.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고요. 초동급부는 초동 나무하는 아이와 급부 물 기를 급자입니다. 그래서 물 깃는 아낙네라는 뜻이에요. 자 강구 연월 태평성대 둘 다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태평하다. 견마지로 견마지로는 개나 말처럼 하찮은 노력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노력을 낮춰 이루는 말이에요. 견마지로 자신의 노력을 낮추는 말. 반면 형설지공은 반딧불과 눈빛으로 힘들게 이룬 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공부함의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공부함. 그러니까 뜻이 여러분 관계가 없죠. 그죠? 견마지로는 자신의 노력을 낮춰 이루는 말. 형설지공은 어렵게 이룬 공업이란 뜻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제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고 제 다리로 길을 걸을 수 있는 성한 사람이 만일 소경이나 안진뱅이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불행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자 자유롭게 제 발로 길 가는 행인이 호숙차에 실려가는 수인의 마음을 엿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제 자신의 행복에 얼마나 가슴이 뛸 것인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그 다음 19번입니다. 화살의 한 가지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 일의 시작, 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효시입니다. 효시. 일의 시작, 처음을 뜻하는 말 효시. 그리고 여러분 남상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남상. 자, 효시와 남상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효시와 남상은 같은 말입니다. 남상, 최초, 최초라는 뜻이야. 처음. 그 다음에 비조, 비조도 뜻이 같아요. 비조. 비조, 효시, 남상, 비조 모두 처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태두는 아까 태산과 북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회자,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 회자, 다른 사람의 입에, 근데 좋은 일로 오르내리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의 입에 좋은 일로 오르내리다. 그게 회자입니다. 인구에 회자된다. 자, 그게 회자의 자자가 이게 구울자자, 여러분. 구울자자라고, 이게 구울자자. 근데 얘는 음이 두 개야. 구울자도 되고 구울적도 돼요, 여러분. 구울자. 그래서 회자할 때는 자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적할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적으로 읽어야 돼요. 산적. 산적. 고기 산적할 때 적자, 이적자 씁니다, 여러분. 구울적자. 음이 두 개야. 구울자, 구울적.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근심은 많은 듯 앉거나 누워서도 생각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탄식했다. 노심초사입니다. 자, 21번. 다음 같은 제자 원리로 이루어진 한자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거기 쉴 휴자가 어떻게 만나서 이루어졌어? 사람과 뭐가 합해진 거다, 여러분? 나무가 합해져서 사람이 나무 옆에서 뭐 한다? 쉰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란 뜻이고 얘는 나무란 뜻인데 둘이 합해서 쉴 휴자가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의 한자. 즉 두 개의 한자가 만나서 새로운 뜻을 형성한 것을 회의 한자라고 해요. 회의 한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 숲과 숲이, 나무와 나무가 만났죠, 그죠? 나무와 납이 만나서 뭐가 됐어? 숲이 됐네, 그쵸? 그죠? 숲을 임자가 됐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회의 한자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여자와 또 여자가 만났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간사할 간자입니다. 여자가 모이면 간사하대요, 여러분. 간사할 간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회의 한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날, 일과 뭐가 만났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죠? 나무 위로 해가 뜨죠, 그죠? 그죠, 여러분? 나무 위로 해가 뜹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동력, 동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뭐야, 여러분? 다 회의 한자지, 그치? 근데, 그 마을 촌자인데요. 여긴 나무, 큰 나무가 있는 마을과 뭐가 만났어, 여러분? 촌이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을 촌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글자는 뭐가 되고, 요 한 글자는 뜻이 되고, 한 글자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음이 돼요. 이런 걸 형성한자라고 그래요. 형성한자. 형성한자. 그래서 4번은 형성한자고 나머지는 모두 회의 한자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여러분. 현대 환경운동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은 어찌 보면 아주 쉬웠다. 정부가 숨기려는 공해 실태를 폭로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갖가지 정책을 질타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환경 보존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환경운동은 대중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약속대로 진행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 환경운동의 방향이 예전 환경운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일신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온고지신이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온고지신. 권토중래는 이 권자가 둘둘 말 권자입니다. 그래서 흙먼지를 둘둘 말아 일으키며 중은 거듭 중자야. 다시 중자. 다시 돌아온다. 자, 과유불급은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순망치하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괄호 안에 있는 한자를 잘못 옮긴 것은 보면은 식물에 눈이 솟는다. 이때 눈은 자, 거기가 이게 싹이네. 싹아자 여러분. 싹아자. 그래서 자, 싹아자니까 눈 싹 맞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방은 딱딱해서 먹기 힘들다. 그게 이제 이게 단단할 견자네, 여러분. 딱딱할 견자라고 하기도 하고 단단할 견자라고 하게 돼요. 견고할 견자.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맞죠, 그죠? 예, 견고할 견자. 그 다음에 강아지를 기른다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를 장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게 길장이지, 그죠? 길장. 길장이니까 기를 장은 여기 이게 기르다의 뜻을 가지면 안 되지. 얘는 길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틀렸고요. 혹시 여러분 기르다의 뜻을 가지는 한자를 아세요? 자, 보세요. 양입니다. 양. 응? 양. 양에게 먹이를 줍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양한테 먹이를 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를 양입니다. 알겠어요? 네, 기를 양. 그래서 자, 강아지를 기른다 할 땐 기를 양자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걸어서 통학한다. 이게 걸을 뽀자죠, 그죠? 네, 걸을 뽀자, 여러분. 걸을 뽀자. 그래서 자, 4번도 맞습니다. 24번.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뜻과 음을 잘못 나타낸 것은 1. 잠잘면이고요. 눈 아닙니다. 2번. 험할 험이 아닌데, 자, 그게 여러분 사람인 변이 붙으면 이게 검소할 검자가 됩니다. 검소할 검자. 자, 반면 좌부방이 붙으면 이제 이게 험할 험자가 됩니다, 여러분. 얘가 험할 험. 또 하나 나무목변이 붙으면 이게 글자가 비슷해서 헷갈려요, 여러분. 나무목변이 붙으면 이게 검사할 검자야. 검사할 검자. 그래서 글자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소할 검, 험할 험, 검사할 검입니다. 순서대로. 그럼 이제 깊을 심을 보시면 여러분, 자, 그게 깊을 심인 이유가 거기 뭐가 붙었니, 여러분? 물수변이 붙었잖아, 그쵸? 그죠? 이 물수변이 붙으면 깊을 심자가 되는 거야. 물이 깊잖아, 그죠? 반면 여러분 또 하나는 옆에 뭐가 붙었니? 손수가 붙었잖아, 그쵸? 그럼 이게 찾을, 찾을 탐자가 되는 거야. 왜 찾을 때는 뭐로 찾는 거니까? 손으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손수가 붙으면 찾을 탐, 물수가 붙으면 깊을 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이잖아, 여러분. 문이죠, 그쵸? 문에다가 이렇게 빗장을 걸었는데, 자, 두 손이 이걸 열어젖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열개라고 그래. 알겠어요? 문에다가 빗장을 걸었는데, 자, 문에다가 빗장을 걸었는데 두 손으로 열어젖힌다. 그래서 10개자야. 반면 여러분, 자, 문이죠? 역시 빗장을 걸었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빗장을 걸어서 이렇게 채웠어, 그쵸, 이렇게.
빗장을 걸고 채우 뭐가 된다 그러면 다들 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한자의 음이 같은 것끼리 작혀진 것은 1번 복습입니다. 복습. 그 다음에 복직입니다. 복직. 회복할 복자도 되고요. 다시 붙자도 돼요. 이게 다시 붙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으로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회복할 복으로 읽습니다. 다시 부. 우리 저기 문법 시간에 종성은 부. 용. 이때는 뭐라고요? 종성 부용. 알겠어요? 이게 다시 부로.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이게 이때는 다시 부로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습, 복직할 때는 회복할 복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의미 같고요. 2번 앞에 건 즐길 오자고요. 즐길 오자. 뒤에 건 즐거워할 락자입니다. 락자. 오락이죠. 오락. 자, 근데요. 뒤에 건 여러분. 자, 그때는 뭘 읽어야 돼? 좋아할 요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수. 인자, 요산, 지자, 요수라. 즉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요수. 좋아할 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의미, 그러니까 또 있잖아. 음악, 악도 있잖아. 그죠? 의미 3개지. 즐거워할 락. 좋아할 요. 음악, 악. 그 다음에 3번 설화입니다. 설화. 두 번째는 유세입니다. 선거 유세. 달랠새, 말씀설. 또 하나 있다. 기쁠열. 의미 3개입니다. 달랠새. 그래서 유세할 때는 달랠새. 그 다음에 말씀설, 기쁠열. 그래서 앞에 건 설화고요. 뒤에 건 유세입니다. 4번 평이입니다. 평이. 평이 쉬울 이. 두 번째 건 주역, 바꿀 역입니다. (26번) 다음 괄호 안의 한자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자, 경과입니다. 경과. 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과가 뭐야? 과는 뭐야? 지날 것자입니다. 경과. 그래서 지나다. 이때는 잘못이 아니라 자, 지나다의 뜻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경과. 보도. 이때는 도를 길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치? 이때는 알리다, 전하다. 알릴 도자입니다. 예리. 이때는 이를 이롭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뭐야?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4번 절약입니다. 아끼다, 아낄 절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27번) 한자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1번 언론은 성역 없는 보도로 사회 여론을 이끌어가야 한다. 여론. 거기 더불 여자를 쓰면 안 되고요. 수레 여자로 써야 돼요. 수레 여자. 자, 수레 여자는 가운데 수레 거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레여. 그래서 여론. 자, 수레 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무엇이든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쳐가야 하는 정신적인 성장. 사유할 때, 자, 그때는 사유는 생각할 사자는 맞고요. 그죠? 유자가, 그게 입부가 붙으면 오직 유자고요. 역시 마음심이 붙어야지. 생각할 유는
마음심이 웃습니다. 마음심. 요거 마음심. 입구자가 붙으면 오직 유자야. 유와 독존할 때 오직 유자고, 그래서 사유할 때는 생각할 유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3번 시기, 질투. 시기할 시자에 꺼릴 기자 씁니다. 맞습니다. 시기할 기자에 꺼릴 기자 썼고 맞고요. 천부는 부자가 그건 부자가 아니라 적자네, 적자. 도적 적자를 썼네, 그치? 그래서 부자를 쓰려면 이게 여러분 줄부자예요. 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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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부적이다 할 때는 자, 줄부자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쓰인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다음의 한자를 바르게 읽은 것은 자, 유약하다. 유약이 아니라 나약할 나자입니다. 그거. 자, 나약할 나자. 그래서 나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나약. 자, 부드러울 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부드러울 유자야. 쉽잖아, 부드러울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 그는 나약할 나자입니다. 1번. 자, 2번은 내 조가야. 내 산에. 그게 조사할 사자야. 내사하다. 은밀히. 몰래 조사하다. 내사하다. 자, 3번은 면책입니다. 그게 벗어날 면자입니다. 벗어날 면자. 그래서 면책, 책임을 벗다 이런 뜻이야. 4번은 박애, 넓을 박자에 사랑의 자. 넓은 사랑. 자, 박애.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알겠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걸 박애주의라고 그래요. 박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어에 대한 풀이가 잘못된 것은 자, 1번 매, 난. 매화 매자의 난초 난자입니다. 그래서 매화 난초 맞고요. 2번 가산입니다. 가산은 여러분 뺄셈이 아니지. 감산이. 감산이 뺄셈이죠. 그죠? 감산이. 가산은 그럼 뭐야? 덧셈. 자, 3번은 미간. 미간, 눈썹 사이. 4번은 창궁. 풀을 창자에 하늘 궁자입니다. 자, 30번 몹시 더운 여름철을 뜻하는 한자어는 1번 저습. 땅이 낮고 축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낮고 축축하다. 저습. 낮을 저자에 습할 습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염천. 뜨거울 염자에 하늘천이니까 염천. 몹시 더운 여름날입니다. 염천 더위라는 말 쓰죠. 염천. 자, 3번 한발. 한발. 몹시 가뭄. 몹시 가뭄. 4번은 청명. 하늘이 맑음의 뜻입니다. 하늘이 맑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